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꺼이 도전하는 사람, 아니면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머무려는 사람.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해야만 하는 불편함에 맞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뭔가 이런 하나의 믿음은 삶에서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들은 시행착오를 과정의 일부라고 여기고, 또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즉, 실패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가짐을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과 능력은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인드셋이 사람들의 성장을 제한시키고 성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가진 결함을 드러내고, 이런 결함이나 부족함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어떻게 다른지 한 가지 상황을 통해 살펴볼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아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주차해 둔 차에 불법 주차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기분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마침 바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어떤 느낌과 감정일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 상황을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사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난 세상에서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야. 오늘 하루는 엉망진창이네.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상황을 마치 세상이 끝난 것 마냥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주차도 좀 더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친구는 그날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들은 실패에 이렇게 대처합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좀 더 주의해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상사에게 피드백을 요청해야겠어. 주차 위반 벌금은 내야겠지만 친구에게는 전화해서 섭섭한 감정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앞서 이야기한 상황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마인드셋에 따라서 이 똑같이 기분 나쁜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배우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판 삼아 성장하죠.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성장할까요? 바로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쉬운 경우에만 성장합니다. 만약 도전이 너무 어렵거나 자신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되면 이들은 흥미를 바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정 마인드셋의 더 큰 문제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들과 나 자신을 스스로 비교하고 우열의 감정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왜 노력을 두려워할까요? 이들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들에게 노력은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노력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는 은연중에 암시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노력은 결정적으로 변명거리를 없애버립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달랐을걸,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자기 스스로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요,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 둘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둘이 잘 맞는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눈빛만 봐도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다툼이 수반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과 보정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제가 주장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캐럴 드웨 교수가 수십 년, 거의 평생을 거쳐서 연구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나 이 마인드셋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는 지식을 습득하고 어떠한 사실과 현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고정 마인드셋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으로 의식적 사고를 반복하면 마인드셋은 변합니다.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저자의 조언을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손해볼 것은 사실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성장하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을 마음을 담아서 응원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